이건 좀 실질적 요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고, 이제 실질적 요건이 뭐냐면은, 비교 대상 노동자가 있어야 돼요. 차별이 뭐예요?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상대적. 예. 나와 너가 있어야죠. 그 비교할 만한 너가 있어야 돼요, 너가. 예. 그래야 차별이 이루어지죠. 이게 되게 맹점이 뭐냐면, 이 차별 대상은 같은 사업주 안에, 사업에서예요. 그러니까 A 사업, B 사업, C 사업끼리, 쟤네 공장은 더, 우리랑 같은 일 하는데 놀고 더 받는데, 그래,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비교 대상 노동자가 있어야 됩니다. 비교 대상 노동자는, 뭘로 결정해요? 일로 직무로 결정해요, 직무로. 사실 이 개념이 되게, 우리 사회에서 진짜 핫 이슈예요, 이 개념이. 정말. 제가 H를 3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뜨거운 이슈인 직무 분석과 직무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내가 솔직히 약간의 소신적 발언을 하자면,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무급의 도입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개념이에요. 일단은 이 개념이 차별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한 대우. 근데 이걸 비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 임금을 주는 시스템은 이 차별이라는 이 맹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B라는 일 자체를 평가해서 이 B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B의 일자리 돈만큼 주겠다. 예를 들어 B라는 일자리는 10만 원, C라는 일자리는 20만 원. 그러면은 C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 사람이 자격이 어떻든 하든, 물론 적합한 사람이 가 있겠죠. 그 B의 일자리에 가는 사람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기본적 직무급 체계인데, 사실 경영계에서는 이런 말을 종종 꺼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도 진심은 아니에요. 직무급을 정말 제대로 해버리면, 솔직히 노동, 조합도 많이 반대하지만, 사업주들도 아마, 말 그대로 시스템에 의한 이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 들어오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한쪽에만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노사가 다 지금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말이 좀 샜는데, 자, 비교 대상 노동자가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동일 노동을 하거나, 이제 우리 판결내는 동일 노동이 아니더라도, 유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일과 유사. 둘 다입니다. 동일 유사도 아니면, 이 비교 대상 노동자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기각, 차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 처우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불이익 처우는. 근데 이제, 정말 불이익하느냐도 할 때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모든 세상 일이 좀 그러잖아요.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예컨대 정년이라고 봅시다.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좀 잘 모르겠는 게, 정년을 늘리는 것이 과연 노동자한테 좋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많지만, 또 예를 들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의문은 많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틀림이 다르니까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근데 직관적으로 내가 저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라는 거 구분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 사회에서 되게 쉬운데 미묘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혼동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애시당초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 정년을 늘려주는 게 정년을 늘려준 만큼 오래 일을 해야 되고 임금을 더 받게 되겠지만 그때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게 되면 임금이 떨어지고 그럼 임금 떨어진 게 낮은 임금을 오래 받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정년까지 딱 해서 그냥 퇴직금 많이 받고 나가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불리한 처우가 일단 맞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맨날 싸우는 합리적 이유. 불이익 처우도 있어야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용인해 줍니다. 이건 헌법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본권 조항에서도 인권위법에 있는 차별도 마찬가지고 노동법에 있는 차별도 마찬가지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그 차별은 용인해 준다. 예컨대 육체 노동자들 중에서도 정말로 여성이 수행하기 적합치 않은 직무가 있긴 있습니다. 모성보호라든가 또는 또는 여성의 신체적 구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발암물질에 더 취약한다든가 이런 특성 때문에 금지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합리적 이유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 차별을 문제 삼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여기가 사실은
이 비교 대상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가 약간 모호해요. 이 두 개가. 이게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더 딥하게 차후 시간이 되면 좀 하겠지만, 자, 어쨌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안 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된다. 여기 제가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입직 경로. 입직 경로가 합리적 차별 이유냐? 입직 경로가 뭐냐면은 나는 시험 봐서 들어왔고 너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그냥 채용 전환해서 들어왔잖아? 너와 나는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겠니? 이런 거. 이게 합리적 이유겠냐? 사실 이게 되게 사회적 문제예요, 사회적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무급을 도입하는 게 노동자만 반대하는 게 아니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차별을 노동의 가치로만 이렇게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사용자도 이렇게 차별을 못해요. 그 노동자도 솔직히 요즘에 이거 이슈잖아요. 그 공사들 정규직 전환한 사업자 중에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노동자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시험 봐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왜 얘네 그러냐? 생각해볼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좀 제가 보기 되게 슬픈 일이에요. 노동조합도 여기 많이 지금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우면은 이제 노동위원회가 구제를 해준다. 시정 명령이 떨어지고 다소 약간 징벌적 개념의 시정 명령도 떨어집니다. 차별을 했던 금액보다 보통은 이제 너가 200만 원 더 못 받았으면 200만 원 더 줘라 하지만 최대치로 올려서 더 주게끔 페널티를 주게끔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드린 건 이게 이렇게 좀 표로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놨죠. 자, 과태료도 있고 시정명령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큽니다. 사실은 차별제도가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안 쓰이고 있는데 제도는 되게 빡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세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제도까지 잘 만들어놨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도도 제도지만 워낙 복잡해요. 아까 봤지만 요건이 무려 4가지예요. 이게 4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정말 그 가치평가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노동자 입장에서 이 제도를 쓰는 게 만만치가 않다. 그건 현실이다. 좀 하나 말씀드리고. 이거 뭐 이렇게 영상 보시다가 이거 캡처 하나 해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방에 좀 이해하기 직관적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좀 오늘 말하고 싶은 비판. 이게 프로세스예요. 일종의 프로세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연구자가 이 제도 제대로 쓰고 있는 거냐라는데 좀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노동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나올 때 인정된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인정되는 게. 저희도 뭐 솔직히 오히려 차별 시정은 조금 인권위가 나은 경향이 좀 있다. 그런 것도 좀 사실 같고. 자, 비판. 시정 당사자. 제가 뭐 이거 아까 잠깐 나왔죠. 이거 그냥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 사실 제가 보니까 법에서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거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불법 파견. 이런 거. 오히려 막 더 구해줘야 될 때는 안 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고. 비교 대상 노동자. 동종 유사성을 되게 엄격히 해석한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해요. 왜 유사하다라는 걸 집어넣는지 그거를 되게 해석을 되게 까다롭게 해요. 왜냐 그러면 같은 타이어를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마다 그 만드는 패턴과 내용과 그다음에 경력과 횟수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다소의 요만큼 차이가 있어도 이게 차이다 하면서 안 해주려는 좀 그런 자세. 그다음에 요거 그 차별 시정 대상 자체를 거의 다 돈으로 봐요. 거의 임금으로 보고 나머지를 좀 잘 안 봐주려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다. 범주와 뭐 제가 이거 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시고 이것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좀 내용입니다. 동종 유사 이거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무조건 하나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파견도 있다. 이 정도 내용. 이게 좀 중요한 내용 같아요. 법원의 입장이니까 이건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수험생들 판례 공부할 때 제가 시키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나중에 눈으로 보기 편해요. 책임과 권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된 거.
본질적인 거,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동종유사업무다. 주된 본질. 그러니까 부수적인 걸로 비교대상 노동자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 얘기인데 노동위원회가 지금 그러고 있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내 주된 업무가 정규직과 같고 우리 뭐 비교대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 데에서 같다 하면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차별. 그렇게 생각된다면 이 제도를 한번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좀 고민해 볼 만한 일이긴 합니다. 예. 이게 근데 좀 아이러니한, 좀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이러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차별 시정을 해달라면서 여성분이 이제 시정에 대해서 차별 시정을 좀 구했고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되니까 이제 회사에서 그래? 이제부터 차별 안 할게. 남성하고 정말 똑같은 일을 시켜놨어요. 같은 일. 임금도 똑같이 주겠다. 회사 입장은 우리가 차별을 시정했는데 왜 그러냐? 그 여성분의 노동 강도는 세졌습니다. 현실 세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와 어떤 내용이 누구한테 반드시 유리하다? 그런 거는 상당히 드뭅니다. 대부분 제도는 변형되거나 다른 사람이 다르게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차별시정 제도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김nom사TV에서는 사례도 제공해드리지만 이런 지식을 좀 제공해드리는 것도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 좀 자주 갖도록 하고요. 위원회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 뭐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를 하시면은 노무법인 시선이라고 검색하시면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간단하고 빠르고 결정할 수 있는 거. 나 이런 고민 있으니까 다 들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취지와 의미도 어쨌든 문제를 신속하게 긴급한 일이 벌어지지 말게 하자. 응급처치. 좀 말씀드리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좀 마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좀 요청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